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 한 주 마감 정리하고요.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일단 대만 가건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TSMC 주가 급등 때문에 4.5% 급등 마감했고요.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2%, 1.4%인데 거의 뭐 박스권에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아직은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죠. 지난달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3월달 들어서는 다소 이제 한 대포 눌러주는 그런 모양새고, 그리고 이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1월달, 2월달 저점에서 중국의 그 레버리지 ETF 여러분들 매수하시라고 했는데, 혹시 그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좀 차익을 한번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주말에 좀 밀리면서 엔비디아 때문에 한 주 동안은 일단 목요일까지 상승했던 것을 금요일 날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 니케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2월부터 소위 얘기하면 엔비디아 장세가 좀 계속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장세, 뭐 엔비디아 지수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천비디아 얘기까지 나오다가 주말에 이제 좀 고점 대비해서 한 10% 밀리는 상대적인 변동성이 이거 심한 그런 주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마감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증시 제약바이오가 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역시나 그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지수는 이제 크게 안 밀렸는데 오히려 그 상승 마감했습니다만은 시장은 그 상승보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던 그런 또 한 주를 기록하고 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의 쏠림 현상이 많아지고 차별화 장세가 진행됐던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뭐 시간당 임금은 예상이 0.2%였는데 0.1로 예상치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가 하락 나오는 그런 요인이 됐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난달 대비해서는 뭐 0.2% 오른 3.9%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실업률 추이를 본다 그러면은 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더 이제 안정이 되지 않겠나, 하반기까지 갔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내일 그 미국의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에 발표한 것은 3.1%를 기록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헤드라인 물가 지수는 3.1% 동일하게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헤드라인이 아니죠. 이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에 3.9였는데 이번엔 좀 약간 낮은 3.7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그 시장은 미국의 CPI 물가지수 발표를 염두에 두고 다소 조금 눈치 보기 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그다음에 2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2년물은 우리가 예상했듯이 200에서 얻어맞고 지금 51선까지 밀렸는데 아직 51선 안 깼는데 그 하단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시면 제가 여기가 이제 4.3 정도가 일단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개 방송에서도 지난주에 그 200일선하고 51선까지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년물 국채 수익률도 지난 그 4.3이 좀 고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제가 뭘 보셔야 했습니까? 제약바이오 보시라 했죠. 코스닥 제약바이오. 예, 그 제약바가 금요일 날 급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제약바에도 눌림 준다 그러면 국채 수익률을 가시면서 얘가 만약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더 누르겠죠. 예를 들어서 내일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또 제약바에 누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계속 대밀린다 그러면 제약바에 같은 경우는 우상향 기조를 그대로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이제 하반기까지 길게 본다 그러면 국채 수익률은 계속 이제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중기적으로도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상향 기조를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예, 대표 종목군들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오늘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주말에 엔비디아가 장중에 한 5% 넘게 급등이 나왔다. 장 막판에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해서 한 10% 밀리는 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종목이 그런 변동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4%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이던스를 좀 낮게 얘기하면서 주가가 한 6% 넘게 밀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그 AI 관련 종목군들이 주가가 대부분 약세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반도체가 조금 그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 그림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우선은 이제 긍정적인 얘기는 첫 번째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아직도 버블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역시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아마 주식 액면 분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 드렸는데 주말에 이제 미국 내에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1년 이내에 액면 분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주가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그 차트 보시면 이게 장기 로고 핵심 추세도인데 이 저항 라인에서 좀 얻어맞은 겁니다. 이 저항 라인에서 그리고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는 장기 성장은 밝으나 아직까지도 지금 장기적으로 가열권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 구간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GPU 공급 물량이 지금 이제 충분해졌기 때문에 주가 조정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옵션 시장 가열에 따른 그러니까 주가 급등 우려를 또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물에서는 주가 너무 많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올라타지 못한 뭐 개인이나 기관들이 옵션 쪽으로 배팅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렸다는 얘기죠. 이런 또 이제 부정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기술적으로 장기 저항이고 단기간에 너무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오른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019년도부터 이어오는 고점의 저항이에요. 여기서 지금 얻어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드렸습니다만 이제 엔비디아 뭐 반도체 좋습니다. 좋은데 그 자리가 중요하죠. 지금은 추세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신규에서는 그런 말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얘기 나왔습니다. 자, 2021년도 테슬라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나왔었냐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여기서 테슬라가 지금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오른쪽에 엔비디아 주가도 그런 모습인데 이게 뭐 카지노 패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2021년도 전체 미국의 옵션 시장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이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인해 가지고 전기차 업종의 강세가 그 뚜렷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주식 그 현물 매수를 이렇게 막 끌어올린 게 아니고 옵션 시장의 가열로 인해서 이제 뭐 포모 자금이라든지 뭐 묻지마 매수 시장이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급등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버블이 꺼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엔비디아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2월 거래량은 미국의 옵션 거래량이 전체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해 2월 달에 지난달에 근데 전년 대비해서는 7배 증가한 1,450억 달러 이상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7배나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옵션 거래가. 예. 이 중에 대부분이 지금 엔비디아로 분석이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일단 주가 급등에 올라타지 못한 투자자들이 옵션 시장에 대거 유입된 영향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전기차 요때 테슬라 고점 찍었을 때 대한 그런 강풍처럼 최근에 AI 관련 종목군들의 강풍이 옵션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글로벌 시총 3위거든요. 3천조가 넘습니다. 3천조가 넘는 기업의 주가가 거의 뭐 지금 5일 동안 막 갭으로 올랐었거든요. 이건 이제 현물 매수 때문에 지금 올라간 게 아니고 아마 옵션 시장 영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 역시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보시면 어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주가 등락 비율이거든요. 비율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테슬라가 2020년도 8월 달에 여기서 액분을 했습니다. 액분 5대1 액분했죠. 그러나서 이제 고점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2021년도
엔비디아가 2021년도 1년 뒤에 7월 달에 여기서 액분했습니다. 액분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딱 지난주 금요일 날 밀렸던 자리가 교묘하게도 2020년도 테슬라가 액분했던 고점까지 오고 나서 밀었거든요. 예. 저기 떨어지죠? 예. 그러면 테슬라는 또 지금 반대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밑에. 테슬라 지금 현재 위치는 엔비디아가 액분하고 나서 2022년도 10월 달인가 저점이 나왔는데 그 위치에 지금 테슬라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 오른쪽 보시면 AI 이 기업이 이제 AMD죠. AMD하고 지금 엘버말 요거는 이제 리튬 글로벌 1위 기업이죠. 주가를 제가 이제 등락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엘버말은 이제 고점이 언제 나왔었냐면 2022년도 뭐 11월 12월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2020년도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는 유동 자금이 풍부하다 보니까 뭐 테슬라도 올라가고 엘버말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AMD 같은 경우 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버블이 꺼지고 나서 2022년도 금리 얘기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반대로 움직이죠. 완전 데칼코마니인데 엘버말은 주가가 올라가고 AMD는 반대로 빠집니다. 그래서 엘버말이 주가 고점이 나왔을 때 AMD는 저점이 나왔었죠. 그 이후에 또 이제 반대적 현상이 나오죠. 엘버말이 빠지니까 AMD가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작년에 이제 그 7월 달부터 10월 달에 여기서 이제 변곡점을 이루면서 AMD가 치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엘버말이 다시 한번 빠지는 이런 그 반대적인 모양을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지금은 또 이제 반대죠. 예, 무슨 얘기냐면 어, AMD가 AMD가 엘버말 주가 그러니까 2021년도 연말 11월 12월 고점 라인까지 딱 이 라인까지 오고 나서 네, AMD가 금요일 날 좀 주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좀 엘버말 어떻습니까? 예. 다시 한번 AMD의 저점 라인까지 왔죠. 아까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그다음에 엘버말, AMD. 예, 그 동일한 위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3월 뭐 중순 정도 넘어가게 되면 좀 변곡점, 큰 변곡점, 이제 업종별, 종목별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그동안 그냥 끌어올렸었는데 주가 지수를 전체적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조정이 났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좀 회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장도 제가 지금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 계속 끌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예, 조정 시에 뭐 추가 매수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이 세 개 업종이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약바이오 코로나 때 요때는 제약바이오 가장 강했잖아요. 고점 찍고 먼저 제약바이오 밀고 반도체가 이제 또 반등이 나왔을 때 제약바이오 고점에서 또 얻어맞고 그다음에 주가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것이죠. 그 당시 2차 전지는 계속 약세였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강세, 반도체 강세, 2차 전지 약세. 예, 그랬던 이제 업종이 2022년도 연말에 같이 저점을 찍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소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리죠. 이때는 2차 전지가 가장 강했었고 그다음에 반도체 강했었고 제약바이오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요때 그 작년에 7월 26일 날 2차 전지가 고점 나왔을 때가 이 위치가 어디였었냐면 바로 제약바이오 고점, 반도체 고점에서 얻어맞고 밀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반도체가 정확히 또 반대로 코스닥 반도체 업종이 2차 전지 작년에 7월 달에 고점 만들었던 그 위치까지 다시 올라왔던 거예요. 네. 여기서 바로 꺾일지 아니면 더 치고 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미국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반도체는 좀 이제 물량이 좀 차익매로 나오고 반대로 또 이제 2차 전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반도체 그 저점 구간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그 3월 중순 지나서 미국과 우리 시장에도 뭔가 이제 수급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참고하시고 제약바이오가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이제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미국의 이제 국채 수익률하고 제약바이오 업종 차트 같이 비교해 드렸습니다만은 예, 꾸준하게 좀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는 우선은 내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2월 달부터 현금화 20-30% 정도 확보하고 3월 첫째 주를 지금 지켜보자 그런 말 드렸었는데, 예, 우선 그 내일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까지 하긴 하고, 그다음에 시장 추이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장 마감하고 나서 공개 방송에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40분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